녹취록에는 이제 자금이나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되면 안 되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수사 종료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발설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현재 사건은 지금 강기석교회 6명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사기 사건이고 지금 4명은 검거를 했고 2명은 미검거 상태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5월 40대 직장인 이영수 씨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영수 씨에게 당신은 해외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영수 씨는 해외에서 카드를 발급했다는 문자를 받고 놀라서 해당 카드사에 확인을 했을 뿐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터무니없는 변명은 하지 마세요 라고 영수 씨를 겁박했습니다. 검사는 영수 씨의 주민번호와 계좌에 있는 금액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영수 씨에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수 씨는 배우자의 얼굴이 스쳤고 구속이 되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눈앞이 정말 깜깜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금융감독원의 신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신 과장은 경찰, 검찰과 함께 범죄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고 영수 씨에게 협조만 잘해주면 보호관찰 파견 수사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 과장은 영수 씨에게 보호관찰 수사를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은 수사용 휴대폰을 새롭게 구매하게 했고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을 캡처해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신 과장은 영수 씨의 돈이 범죄 자금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모두 인출해서 보관함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렇게 예금, 적금 등을 털어서 보이스 피싱범에게 건넸습니다. 영수 씨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3억 2천만 원이 털린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에는 피싱, 스미싱, 파밍이 있는데요. 이러한 피싱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요즘 기승을 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떻게 되는지, 신종 보이스피싱 연락이 올 때 대응하는 방법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꼭 숙지하셔서 피싱으로 인해 여러분과 부모님이 모아온 전 재산을 잃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싱은 영수 씨가 당한 것처럼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연금 지원금이나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피해자의 폰 안에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서 대출을 받는 등 더 큰 범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밍은 조작이라는 뜻의 파밍과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폰을 조작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싱과 스미싱, 파밍의 차이점을 보면요. 피싱은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사기 수법이고요. 스미싱과 파밍은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면서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입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피싱 범죄는요, 주로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싱범들의 기망행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법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사나 금감원 사칭 피싱범들은 이미 확보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마치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검사가 조사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합니다. 피싱범은 검사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좌 동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동결할 계좌에 돈을 인출해서 범죄가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안전하게 검찰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들으면 이게 뭐지? 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는 여러 교묘한 장치를 칩니다. 바로 검찰이나 금감원 사이트를 원래 사이트와 똑같이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접속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루된 사건에 조회를 해보라고 하면서 주소창에 그들이 만든 한글 도메인이나 영어 도메인을 직접 치게 합니다. 그들이 불러준 도메인을 치면요, 피싱범들이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이나 금감원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거기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치면 공소장이나 조사소환장이 뜨게 되는 것이죠. 조사소환장이 실제 공소장이나 소환장처럼 위조를 잘 해놨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검사나 금감원이라는 권위에 눌리게 되는 일반인이나 특히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매우 속기 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전화 내용이 이상하다, 즉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조사소환 통보를 할 때는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는 직접 검사실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진술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검사가 조사에 소환한다, 구속한다 라고 하면요,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싱범이 보안수사나 그리고 기타 간이조사를 제시하면서요, 제3자가 없는 장소로 이동하게 유도하는 것은요, 피해자가 이러한 전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자 있는 장소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사가 메신저 조사 운운하면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요구하면은요, 조사는 직접 출석해서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금감원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건요,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거나 범죄에 이용된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거나 또는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좌에 돈을 인출해서 건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보이스피싱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칭 집배원을 통해서 법원 등기가 송달된 것처럼 해서 피해자로부터 등기 스티커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 우편 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놓으면 거기에 집배원 연락처가 나옵니다. 집배원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사칭 집배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만약에 너무 바쁘시다면 인터넷상에서 공소장 조회도 가능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나의 사건 검색 KR이라는 도메인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세팅해 놓은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과정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이나 금감원이 막바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했지만 해당 수법에 대해서는 꽤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배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사기를 치는 것이죠. 법원 집배원은 법원 등기를 송달하기만 하지 홈페이지 접속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등기로 날라오지 홈페이지에서 공소장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칭 집배원이 불러주는 도메인으로 절대로 접속하지 마시고요.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 이름을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당 사건이 정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이렇게 칩니다 주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피해금이 한번 인출이 되면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총책 등 보이스피싱 중심 조직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의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꼭 숙지하셔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